안녕하세요, 파티슈입니다. 오늘 또 취업 상담 관련해서 또 쪽지가 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내용이 30살이 되는 취준생이라고 합니다. 네. 웹 방화벽 보안 엔지니어로 2년가량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딱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제 생각을 얘기를 하면,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대 때, 회사를 그만둘 때,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그만두는 게 굉장히 미안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지 않고, 바보 같지만, 알아보지 않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백수, 뭐 좋게 얘기하면 취준생이지고 뭐 나쁘게 얘기하면 백수인데 뭐 그게 똑같은 말이죠. 아무튼 그런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저를 알아주거나 연락을 주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남남이에요. 끝이에요. 이제 비즈니스 관계가 끝난 거죠. 계약 관계가. 그래서 2년 가량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제가 이제 기대되는 글은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2년 가량 일을 하다가 퇴사하게 되었다라고 썼으면 그래도 저는 안심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하고 싶던 코딩을 하고 싶어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퇴사 사유가 적혀 있는데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상황에 재직자 교육과정을 이용을 해서 코딩 교육을 받았다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막연하다 보니 많은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게 되면서 적지 않은 나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나이가 30살이 된 거죠, 올해. 결코 안 적습니다. IT는 2년 경력이 있는 거예요. 개발자 경력이 아니라 IT 경력이에요. 실제 IT 경력을 따집니다. 그러나 기업은 거기서 개발 경력만 취하려고 하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싼 값에 쓰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입장과 개인의 입장 차이가 있는데 어쨌건 경력은 IT 경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를 하는데 뭐 코볼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 코볼이라는 언어를 10년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 언어가 자바예요. 그러면 10년이라는 경력이 무산되지 않거든요. 이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웹 방화벽 보안 엔지니어도 IT 경력이거든요.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IT 경력 다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만 잘하면 돼요. 말만. 아무튼 나이 30살이 적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지는 않죠. 아는데 그렇다고 많은 나이도 아닙니다. 참고로 취업하는 신입사원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남자 경우에 남자 지금 저한테 쪽지를 보내신 분이 남자라고 예측이 되는데 남자 기준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카페에 아는 형님이 있는데 저기 코드 초보 스타디 카페에 아는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은 35살에 신입으로 취업을 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이래가지고 PM도 하고 뭐 뒤치다거리도 하고 해서 제 실력도 정말 있고요.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35살에 취업하신 분도 봤고요. 쉽진 않죠. 아무튼 나이는 적지 않다라고 하지만 나이 30살에 2년 경력이 있으니까 28살이라고 보면 돼요. 28살하고 취업한 사람하고 똑같다. 물론 여기서 이제 실력 차이가 있겠죠.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최소 3년은 휴일 없이 자기 개발을 할 생각인데, 당연하죠. 저도 건설회사를 잠깐 다녔어요. 건설회사를 다녔다가 나이 29 후반에 29 11월 달에 국비 교육 과정을 배웠죠. 그리고 30살 초반 1월 달에, 저는 원래 프로그래머를 했었기 때문에 조기 취업을 했어요. 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거의 저는 신입사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입사를 했는데, 대리가 저하고, 대리나 과장이 저하고 동갑이야. 그런 적 있었어요. 아무튼 다른 사람들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정말 휴가도 다 토지에서 저기 어디야, 신촌에 있는 토지에서 저는 휴가도 거기서 보냈어요. 공부하면서 혼자 노트북 갖고 가가지고, 없는 돈에 노트북도 구입을 해가지고 노트북을 갖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매 주마다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스터디 그룹을 계속 운영을 했죠. 매주 별거 다 있어요. PHP도 하고, 뭘 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당시 저는 ASP.NET을 했는데, C# ASP.NET을 하기는 했는데, 자바 프로젝트 시키고, 그리고 제가 그 전에 했던 일은 비주얼 베이직이고, 이러니까 또 뭘 할지 모르니까 이제 PHP도 스터디도 하고 막 이것저것 다 했어요. EJB, 오라클 다 해봤어요. 정말 몇 년을 했죠.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은 일단 마인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실력이 너무 밑바닥이라, 저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저는 원래 프로그래머를 하다가 다시 또 잠깐 멈췄다 다시 한 거였지만, 지금 이제 다시 프로그래머를 시작하니까 실력은 대강 짐작이 돼요. 그리고 카카오 블라인드 테스트 난이도 하 문제도 저에게는 어렵더군요. 제가 요번에 그 3번까지인가? 한번 풀어봤어요. 그 뒤거는, 그러니까 유튜브에다가 올렸는데 별로 반응이 안 좋아서 클릭 수가 생각만큼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멈췄는데, 난이도가 여기서 하면 일반 시중에 있는 알고리즘 책의 상일 겁니다. 결코 낮은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알고리즘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문제를 빨리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4번인가 5번인가가 제가 문제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제만 이해하면 문제 푸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를 뭔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카카오 블라인드 테스트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원래 어려운 거예요. 자기 실력이 낮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연습하시면 되고요. 몇 달 동안 공부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괜찮은 중소기업을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 실무를 통해 이거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어차피 중소기업 벤처기업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먼저 들어가면 돼요. 자신을 뽑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사.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공부가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경력이 밥 먹여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단은 경력이 없을 때는 급여는 일단 포기를 하시고 취업을 해서 경력을 먼저 쌓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경력 4년차 이상 되면 갑자기 몸값이 확 오를 겁니다. 물론 실력이 뒷받침해야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괜찮은 중소기업에 들어가야 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포트폴리오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있어요. 정말로. 그 회사가 어떤 언어를 하고 어떤 업무를 개발을 하는지 그걸 명확히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복지는 큰 기대는 할 수는 없고요. 급여가 잘 나오고 있는지, 이직률이 어떤지, 이거는 사실 밖에서 알 수는 없어요. 입사를 해보고 나서 사람들이 입사한 지 좀 얼마나 됐다 이런 걸 한번 알아보세요. 한번. 그래서 이직률이 너무 심하다, 이거 사람들이 입사한 지 다들 얼마 안 됐다, 그러면은 빨리 나가는 게 좋죠, 사실. 그런데
뭐 지푸라기 잡듯이 뭐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동안 버티면 되고요. 아무튼 뭐 너무 작은 회사다라고 했을 때 하루만이라도 월급이 연체가 된다,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무조건 바로 그만두는 게 나아요. 그 금액은 이제 노동부 그쪽 관련된 뭐라고 용어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쪽에다가 요청을 하면 어느 금액 이하는 연봉이 5천만 원인가 5천만 원 이하일 때, 미만인가 미만일 때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나라에서 지급을 해줘요. 뭐 일주일에서 뭐 보름 걸린다고 하는데 2, 3일 만에 들어옵니다. 저도 경험이 있고요. 만약에 5천이 넘으면 아마 노무사를 쓰거나 아니면 그 일을 직접 해야 되는데, 노무사를 쓰게 되면 그 연봉 받아야 못 받은 월급을 노무사한테 다 줘야 돼요. 결국은 혼자 다 해야 되는데 법원 왔다 갔다 하고 되게 귀찮은데 5천만 원이 안 되면 아마 그것까지도 나라에서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라든지 들어가서 사장님이 월급을 안 밀리고 잘 주는 회사, 거기 들어가서 일단은 실력을 쌓고요. 거기서 쌓는 실력으로는 부족하죠. 스스로 나이가 적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적지 않다라는 그 만큼의 이제 실력을 이제는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서 메꿔 나가야겠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나 마지막에 질문하신 내용이 그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괜찮은 중소기업을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 실무를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이 좋을지 너무 걱정이 되네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소기업은 작은 회사, 중소기업도 작은 회사인데 작은 회사보다 좀 큰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큰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면 경쟁률이 높겠죠. 본인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 상관은 없는데, 물론 시도를 해봐야겠죠. 시도는 무조건 한다는 전제하에 일단 중소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이라도 전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월급도 잘 안 밀리고 이직률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직률이 낮다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그 회사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무를 쌓고, 그리고 주말이나 쉬는 날을 이용해서 특히 스터디 그룹 장이 되어야 돼요. 스터디 그룹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스터디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스터디 그룹 장을 보고서 그 사람한테 배우려고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력이 없다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이 안 오죠. 그리고 일단 모르니까 참석을 해서 주워 들을 게 있나 보고서 주워 들을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그 스터디 그룹을 잘 진행을 하려고 하면 정말 그 스터디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발표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스터디 그룹을 운영을 해 나가야 돼요. 나는 절대 이 스터디 그룹을 운영을 하는 동안 빠지지 않겠다. 난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빠지지 않겠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발표 준비를 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서 스터디 그룹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람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추가 모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도저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 한 명 남으면 그 한 명하고 끝까지 같이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스터디 룸은 다 그 돈을 내고서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번 할 건지 대강 예측을 해서 그 횟수만큼의 돈을 미리 다 받고 그 돈을 이제 그 세미나 장소를 다 예약을 하는 겁니다. 물론 돈을 다 미리 안 받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예약은 하고, 우리는 무조건 여기다가 사람이 없어도 예를 들어 10명이 모였다. 10명이 쓰는 스터디 룸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빠져나가도 우리는 그 스터디 룸을 끝까지 쓰겠다. 그래서 빠져나가도 환불은 없다. 이런 걸 꼭 전제를 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장소가 계속 바뀌면 이거 장소 구하느라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미리 돈을 다 걷어서 그 돈으로 운영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끝까지 발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돌아가면서 발표해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남이 얘기해 주는 거는 조언이에요. 그런데 다음에 이번 주 내가 발표하니까 나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다음 주는 다음 사람이니까 난 가서 듣기만 해야지. 그런데 그 사람 안 나와요. 정말로. 발표할 때가 되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때 나온 사람 자기 차례가 아니니까 다 나오죠. 나머지는. 그러면 그 스터디 그룹은 폭발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스터디 그룹장이 그 발표 내용을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스터디는 계속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스터디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고, 내가 남들은 모르겠고 일단 남들은 내가 공부한 거를 들어주려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스터디를 발표를 열심히 준비했는지 평가를 해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공간을 예약을 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을 해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룹이 운영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으로 다 해야 돼요. 발표를 누가 한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 나중에 하다 보면 그 사람들 공부를 안 하게 돼가지고 스터디 그룹이 그룹 중간에 이제는 빠지게 돼요. 왜냐면 나는 준비 안 하고 듣기만 했으니까 몰라요. 사실 코딩을 해야지 아는 거거든요. 코딩 좀 백문이 불여일탈하고 한 번에 눌러봐야 아는데 들어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냥 질문만 몇 번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스포자처럼 이것도 코딩도 그 스터디 그룹도 포기를 하게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스터디를 운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취업을 해서 경력 쌓고 해서 한 3년 4년만 고생을 하시면 나이로 보면 한 34살 때부터는 아마 빛을 보지 않을까. 자기가 원하는 회사로 이직도 할 수 있고 배팅도 제대로 할 수 있고 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대 중반 때가 제일 좋아요. 어디로 이직하기도 편하고 경력 제일 열심히 개발하려고 노력할 때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할 때고, 그래서 제일 좋으니까 이번 기회를 정말 놓치지 말고 좋은 기회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경력도 쌓고 스터디 그룹장이 되어 스터디도 운영을 해서 실력 쌓아서 30대 중반이 됐을 때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그 경력에 걸맞은 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